들어오나요? 네, 녹화 떴어요. 네. 그리고 학원에서 지난번에 1차로 세미나 했던 내용 중에서 원장님들이 좀 보충 설명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해서 저번에 설문지에서 적어주셨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먼저 말씀드리고 특목고와 일반고의 차이점 여기 계신 원장님들이 그것도 알고 계셔야지 어머님들한테 상담할 때 전문성 있게 다가실 수가 있을 부분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플러스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 비교과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 것인지 그리고 비교과라는 게 도대체 어떤 항목들이 있고 내가 어떻게 건드려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그 강의평가서, 강의평가서에서 원장님들이 추가 질문사항을 이렇게 요청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강사 관리 방법이라든지 또 상담시 다양한 사례에 따른 대처법 그리고 학생 유형별로 동기별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외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내용 중에서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항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어떤 원장님은 좀 재무적으로 또 어떤 원장님은 그 중에서도 뭐 어떤 부분만 이걸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인데 제가 다는 이제 설명을 못 드리겠고 개괄적인 것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 강사관리 방법과 관련돼서는 사실 이건 정답이 없는 겁니다. 각각의 이제 원장님들마다 강사 관리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제가 강사 관리를 하는 또 노하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강사를 오래 했었고 또 원장 한 지도 좀 오래 했는데 월급 원장이었지만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선생님들 엄청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을 어떤 형태로 제가 관리했는지에 대한 것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시켰네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훨씬 더 중요해요. 아늑하네요. 저는 이제 사실 강사 관리에 제가 안산에서 이제 학원을 오픈하면서 학원 기존에 있는 학원을 저는 인수해서 시작을 했어요. 원장님은 100명 정도는 아니고 한 8, 90명 왔다 갔다 하는 학원이었는데 그러니까 강사도 전에 이제 강사들을 받았는데 내 스타일과 당연히 안 맞습니다. 내가 뽑고 내가 면접한 선생님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겨내는데 처음에 많이 어려웠고요. 그래서 기존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내가 데려가야 될 사람 아니면 바꿔야 될 사람을 이렇게 나중에 하게 됩니다. 나중에 제가 거기에 대한 로스 때문에 한 20, 30명이 쭉 빠져버렸어요. 강사 관리가 나랑 스틸이 안 맞다 보니까. 근데 저는 강사 관리할 때 딱 키워드를 가지고 항상 접근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사 관리하는 키워드는 뭐냐면 원장이 내가 너희들의 건강을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 하나 가지고 저는 강사를 다 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라고 하잖아요. 제가 잠깐 좀 몸이 잠깐 안 좋았던 적이 있었는데 체중이 갑자기 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진단도 받아보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되게 멀쩡했어요. 혼자 뭐 후보식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과정을 한번 제가 겪으면서 선생님들의 좀 건강을 저는 제가 이제 약을 많이 먹어요. 그런 약이 아니라 건강 보조식품 이런 거 있잖아요. 정관장, 홍삼 이런 거 많이 먹는데 마음 넘어가니까 이제 그런 게 막 땡기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한테 항상 합니다. 근데 같이 어떻게 하냐면 저는 한 2달에 한 번씩 저희 학원이 돌아갈 때 좀 바쁠 타이밍이 있어요. 바쁠 타이밍이 언제냐면 우선 내신 1년에 4번 있고요. 그리고 방학 때 특강 또 2번 있죠. 그러면 6번입니다. 그래서 1년에 6번을 거기 플러스 이제 추석하고 구정하면 8번 1년에 8번을 거기 어버이날까지 있네요. 9번이에요. 9번을 선생님들한테 선물을 드려요. 선물 드리는데 뭐를 드리냐면 제가 그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즘 선생님들이 선물 받잖아요. 뭐 하시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선물 받으면 인터넷에서 그 검색하고 우리 원장이 나한테 도대체 얼마짜리 준 거야 검색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물을 딱 주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저는 이제 면담을 해요. 어차피 2달에 한 번씩은 1대1 면담 하잖아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뭐 2달 동안 2달에 한 번씩 면담을 하면서 덕담 건네고 이렇게 다 건네줘.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약을 먹는데 너도 좀 건강 챙겨라. 많이 힘들게 하더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딱 주죠.
뭐를 주냐면 정관장, 아로니아 그것만 여자 선생님들 그거 좋아하더라고요. 정관장 아로니아도 주고 그리고 뭐 홍상 목욕 이런 것도 줍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면 22만 원, 막 18만 원 이렇게 떠요. 그럼 선생님들 와 그거를 막 두 달에 한 번씩 받으니까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로열티가 생깁니다. 아 이 원장이 나의 건강을 챙겨주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몸도 좀 개운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비용이 너무 들잖아. 사실 두 달에 한 번씩 강사한테 저는 8명인데 18만 원을 어떻게 해요? 근데 저는 좀 싸게 받아와요. 한 38,000원에 받아와서 한 20만 원 효과를 내줘서 딱 38,000원에 받아와서 선생님한테 딱 주면 오 정관장에 막 들어가 있고 백에 들어가 있고 뭐 아로니아 또 슈퍼푸드 막 다 초범이다 선생님들 20만 원 홍삼도 딱 초범이 막 20만 원 이렇게 나오고 하면 저는 그래서 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투자하는 게 어버이날에는 주소 받아가지고 그 저기 어머님들이라고 다 드리고 어머니 아버님들이라고 드리고 어머니 선생님들도 로열티가 많이 생기세요. 그래서 한 명당 제가 투자하는 게 1년에 8번 정도 이제 투자하는데 그냥 계속 같은 거 계속해요. 먹고 또 먹고 같은 거 해도 그럼 대신에 그거 줄 때는 반드시 선생님하고 1대1로 딱 앉혀다 놓고 이야기를 하고 줍니다. 이야기를 하고 생각내는 거죠. 주면 선생님이 로열티도 생기고 저는 1년 동안 계속 선생님들이 저희 또 건강해지고요. 또 그 학원이 또 발전되려면 선생님들 일 시키고 하려면 선생님 체력적으로 또 좋아야 되거든요. 계속 이렇게 하면은 몸에 또 체력이 충전이 되더라고요. 저는 두 가지 효과를 최소 비용으로 해서 한 그 월급 이외에 선생님한테 투자되는 게 두 달에 한 38,000원에서 4만원 정도를 더 투자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겁니다. 우리 원장님들 백 하나 안 사시면 되세요. 네, 1년에 백 하나 안 사시면 학원 그 선생님들이 다 데리고 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혹시 그 뭐 필요하시면 나중에 제가 뭐 사이트나 제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네. 추석 구정 때 뭐 어떤 거 선물하는 건데 어떤 분은 10만 원씩 선물하는데 저는 항상 그걸로 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상담시 다양한 사례에 따른 대처법은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이 두 가지는 이거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고 하면 각 사례에 따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데 학생을 동기부여하는 게 되게 어렵기도 하지만 쉽게 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주로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하는데 제가 여기와 관련된 책을 좀 제필하고 있어요. 나중에 책을 낼 거예요. 그래서 유형별로 어떻게 동기부여를 시켜서 학생들의 성적을 이끌어내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상황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우선 제가 이것만 말씀을 잠깐 좀 드리고 저는 건강을 키워드로 윈윈 작전을 내 선생님들한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드렸던 이야기 중에서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그 카톡에다가 설명을 제가 그 질문하실 거 좀 했더니 우리 그 원장님들이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내용 중에 일반고하고 특목고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잠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보낼 때 좋은 고등학교는 특목고를 제외하고 일반고에서 어머님들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지금 여기 중3 학생들이 많이 없지만 중2, 중3 되게 되면 어느 학교 보내야 될까요? 왜냐면 순위별로 다 적어야 되거든요. 1순위 무슨 고등학교, 2순위 무슨 고등학교. 그래서 적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선 제일 고등학생이 되면 초특기 공부해야 돼요. 몇 초를 얼마나 아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학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선 위치 중요합니다. 위치. 우리 집에서 가까워야 되고 학원이랑 왔다 갔다 하는 동선 가까워야 되는 겁니다. 이거 3년 동안 아끼면 어마어마한 공부 시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가깝고 학원 접근성이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한 거를 1순위로 많이 잡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학업 분위기예요. 각 지역에 따라져 있는 고등학교들마다 학업 분위기가 다 있을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이 학교가 공부 잘하는 분위기 아니면 노는 분위기 이거에 따라서 아이들이 휩쓸리거든요. 그래서 막 공부하다가도 좀 슬럼프가 와요 분명히 애들이. 그때 거기 들어온 애들이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분위기야. 그러면 자기도 수련형식에 따라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업 분위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수월한 거. 이 학교에 가면 내신 점수를 좀 많이
맡을 수 있어. A 등급 많이 나올 수 있어. 좀 내신 잘 딸 수 있어. 상대 등급을 높게 받을 수 있어. 라는 게 사실 이거하고 약간 상충됩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순위를 뭘로 더 잡았나요? 이 3순위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학업 분위기하고 내신 만약에 이걸 한다라고 하면 저는 아이가 가능하면 학업 분위기가 더 뛰어나는 게 내신 힘들더라도 그런데 보내기를 저는 주장합니다.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냐면 저는 표본 데이터가 많아요. 목동에 있는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태까지 아이들 많이 보내본 결과 나중에 얘가 어느 학교 갔는지를 눈에 보이거든요. 얘가 중학교 때 분명히 비슷한 수준이었어. 근데 한 해는 특목고 가고 한 해는 일반고 갔어. 일반고 중에서 빡센 데 갔고 내신 1등급 받겠다고 수월한 데 갔고 얘가 나중에 3년 뒤에 어느 학교 갔는지까지도 저는 데이터가 딱 보이니까 딱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런 데 가는 애들이 더 좋은 대학교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이거 자신있게 말씀드려요. 물론 저는 이제 그 표본 데이터 속에서 얘기한 거고 예외사항이 있긴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이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종 학교 평가 지표라든지 뭐 역사 전통 경험 평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 계신 원장님들이 내 주변에 있는 학교 중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초등학교 엄마들한테 훨씬 더 좋은 정보를 주실 수 있겠죠. 그죠? 내가 이 주변에 학교 한 5개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 5개 학교를 순위를 딱 매길 수 있어. 순위를 딱 매길 수 있다라고 하면 원장님이 객관적으로 지표를 가지고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성수동, 여기 지금 성수동 김은하 원장님 안 오셨는데 옛날에 성수동에서 제가 세미나를 한번 초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저는 성수동에 살진 않지만 이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서 중학교 순위를 다 나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성수동에 있는 메인 학교 4개 찍어주셨어요. 순위를 1등부터 딱 한 거.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소장, 도서관 평균 대책관수 이런 것들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활동 몇 개가 열려져 있고 참여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급식비는 어느 정도고 폭력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등수 다 이렇게 줄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학교의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이건 뭐냐면 일제고사예요. 일제고사, 국가에서 보는 일제고사, 뭐 이제 학교마다 또 안 보는 데도 있지만 여기 다 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평균 점수가 각 국영수별로 어떻게 되고 이거에 따라서 학업 분위기가 나오겠죠. 같은 시험을 본 거니까 이렇게 학교 딱 뽑아서 엄마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학업 성취도 기대 수준 충족률이라는 건 뭐냐면 선생님의 열정입니다. 열정. 이거는 처음에 입학했을 때는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 학교의 선생님이 얼마나 아이의 성적을 올렸는지, 기대 수준을 충족했는지, 보통 마이너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건 통계학자들이 다 낸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대 수준을 다 마이너스인데 그나마 제일 1등이 성수. 이 성수중학교가 선생님의 열정이 좀 높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기대 수준이 이 정도인데 덜 떨어뜨리는 거예요. 보통 평균적으로 떨어뜨리더라고요. 통계치가 약간 잘못된 것 같은데 어쨌든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점수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A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 이게 다 나와요. 다 공개됩니다. 오늘 알고 계시죠? 어디 있는지. 어디 있을까요, 이거? 학교 알림이 가면요.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시간이 되시면 학교 찍으세요. 내 주변에 있는 몇 개 학교 딱 찍으셔가지고 학교 5개 찍으면 학교 알림에 들어가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항목 들어가서 쫙 보시면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적어가지고 순위별로 다 랭킹 다 하세요. 그리고 초등 5학년, 6학년이 되면 이거 파워포인트 딱 만들어 놓으시고 엄마를 딱 왔을 때 이거 딱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학교 알림이 엄마들 이런 거 있는지도 몰라요. 딱 보여주면 야, 여기는 이렇게 상담하는 데가 없거든. 여기는 뭐 중학교까지 있어야 되겠네. 중학교에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 딱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딱 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학업 수준이 좋고 뭐 이런 거 아까 얘기한 그 순위대로 딱 찍어서 주시면 중학교 갈 때도 좀 이런저런 고민 속에서 좀 여기가 전문성 있게 준비를 하는 곳이구나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겁니다. 내신 알림이 아니라 학교 알림이 들어가셔서 지금 해당 사항 한번 쭉 훑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제가 저는 엄마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상담할 때 제가 여기 있는 주변 학교 가서 다 조사한 거예요. 학교 가서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간은 좀 마케팅도 좀 필요한 거죠. 제가 뭐 중학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드릴 이야기는 결국 대입하고 떨어뜨려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교과라는 것 자체가 고등학교 때 연관성이 있는 거고 이게 그대로 특목고와 관련돼서 지금 중학교 과정이랑 거의 90%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특목고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대입초 생각하셔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딱 제가 여기 계신 원장님 딱 알고 계셔야 될 것만 딱 거두절미하게 말씀드리면 어머님들한테 상담할 때는 이건 원장님이 5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세요. 대학교 갈 때 필요한 거 저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렸죠. 5가지입니다. 이거예요. 당연히 수능 점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거 수능 점수가 약간 좀 퍼센트가 내려갈 예정입니다. 수능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학교생활 기록부. 학생부라고 하죠. 생기부라고도 하고 거기 안에는 교과 과목이 있어요. 국영수사가 음악미술체육 점수가 있고 교과 위에 비교과가 있는데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게 바로 이 비교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생부 또는 서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류 전형이다라고 하면 요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자, 그리고 대학교별로 보는 이제 고사가 있는데 이게 논술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교를 보낼 때 필요한 거 5가지 원장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 걷어내시고 다른 데서 들은 거 다 걷어내시고 이 5가지 오늘 머릿속에 딱 이것만 알고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상담하실 때도 어머님 우리나라에서 대학교 가려면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죠.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안 바뀔 거예요. 비율은 바뀔 겁니다. 이 5가지만 있으면 돼요. 수능, 교과, 비교과, 논술, 면접. 우리 애한테 이 5가지 무기만 잘 장착시켜 놓으시면 어머니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는 무기로는 충분합니다. 더 고민 안 하셔도 되세요. 라는 게 바로 이 5가지입니다. 수능, 교과, 비교과, 논술, 면접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게 뭘까요? 받을 수 있겠죠? 수능, 왜? 제가 그때 말씀드린 컨셉으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초등 고학년 때부터 수능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거 커버 가능한 거예요. 교과, 이거는 영어, 내신, 우리 학원에서 영어 내신 가능한 겁니다. 비교과, 앞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 계신 원장님들 이제 비교과도 봐줄 수 있게 될 거니까. 그리고 대학교고사는 약간 먼 얘기지만 논술이나 면접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면접 준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특목고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여기 계신 원장님들이 이제 면접 준비할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강연이 끝난다라고 해서 제가 3부까지 3부에는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강연이 끝난다라고 해서 바로 적용 못 하십니다. 여기 원장님들. 절대 적용 못 해요. 저도 아무리 강연 많이 들어도 이거 내가 적용하려면 내 걸로 만들려고 하려면 분명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옆에서 누군가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또 얘기 달라져요. 제가 도움을 드릴 겁니다. 이 강연 끝나고 나서라도 만약에 원장님들 학원에 단 1명, 2명이라도 면접이든 특목고 간 애들 자기소개서 쓸 게 있다라고 하면 제가 계속적으로 AS는 아니지만 제가 좀 도움을 드릴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원장님들은 다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5가지가 기본 대입에 필요한 거라고 하면 오늘 비교과를 얘기할 텐데 비교과 얘기에 앞서서 또 이제 특목고에 대해서 오늘 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목고의 종류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이 4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세요. 자, 외고 우리 알고 있죠? 외고 그리고 국제고. 우리 어학원에서 집중 공략해야 될 게 바로 이 외고하고 국제고 이 2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자사고. 자율형 사립고 또는 자공고 이렇게 자율형 공립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과학고, 영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고하고 국제고는 문과 성향의 아이들, 그리고 자사고하고 과학고, 영재고는 약간 수학, 과학 쪽에 이과 성향의 아이들을 보내는 거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십니다. 자, 외고는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그냥 언어 배우는 거예요. 전공 과목 다 정해졌죠. 영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러시아, 통역사, 번역가, 뭐 외교관 이런 거 되는 겁니다. 국제고는 약간 달라요. 같은 거나. 커리큘럼 보시면 아세요. 고등학교 때 깔려있는 커리큘럼이 국제 정치, 국제 경제, 세계 문제, 세계 법률 주로 국제 기구라든지 국제 관계에 관련된 거를 배우는 겁니다. 영어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고보다는 국제고에 대한 약간 좀 선호도가 조금 있고 경쟁률도 조금 세고요. 합격 커트라인이 조금 상향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외고 국제고가 있습니다. 과목은 하나밖에 안 보잖아요. 우리 영어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학원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봐줘야 될 게 외국 국제고가 있고요. 근데 어학원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도 수학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수학 잘하는 아이들. 영어 또 이제 과학 쪽에 관심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자사고나 이제 과학고나 연계học 쪽으로 많이 가죠. 저기 그 한양 원장님은 또 수학학원 아시니까 이쪽도 잘 아실 거예요. 자율형 사립고 같은 경우는 뭐 서울권에 제일 유명한 자사고가 하나고가 있겠죠. 하나고. 그런 형태의 학교가 되겠습니다. 과학고 연계고는 수학과 컴퓨터 분야의 어떤 수학과 심화 교육이 이미 이루어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만 되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얘가 과학고 갈 수 있어 없어 라는 게 한 90%, 80%좀 판명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네 가지의 종류 범주 안에 다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학교의 종류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오타가 났네요. 하국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네. 서울권에서 갈 수 있는 외고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고등학교들 이런 국제고등학교가 있고, 자 그리고 과학고 연계고, 그리고 자사고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 중에서 쭉 있는데 다 아시죠 이거? 다 아시는데 김천고는 또 약간 생소하실 거예요. 김천고등학교. 김천고등학교는 저기 경북 김천에 있는 학교입니다. 어머니 물어보시더라고요. 김천고 혹시 물어보면 얘기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김천고는 저기 이 중에서 역사가 제일 오래됐어요. 그 고종황제의 마지막 상국인 김상국님이 설립한 학교입니다. 인천에 고향이 내려가셔서 재산이 한 당시로서는 한 300억 정도의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만든 학교예요.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를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김천고등학교입니다. 안산 동산고는 사실은 전체 자사고는 아닌데 안산에 있기 때문에 하나 넣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교 말고 그 이외에 다른 자사고들이 있을 거예요. 학교 주변에. 그건 자유롭 국립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모르면 좀 너무 많으니까 빼왔습니다. 이건 전국 단위 자사고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가 이제 학부모랑 상담을 할 때 나오는 건데 두 가지 가치가 상충되는 케이스가 나올 겁니다. 특목고 가서 꼴찌 하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고 가서 1등 하느냐의 가치가 항상 상충되고 어머님들도 거기에서 많이 헷갈려 하시고 원장님들조차 거기서 방향을 못 잡으시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저는 항상 표본 데이터 위주로 전 경험상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목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수준의 중3 학생들을 어떤 아이들은 특목고를 보냈고 어떤 아이들은 일반고를 제가 보낸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걔네들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결국 대학교 명칭으로 저는 고3 때 다 따올 수 있는 거예요. 추적하게 되면. 제가 그걸 목적에서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특목고를 많이 추천합니다. 제가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우선 특목고에 가고 싶은 이유, 우리 아이를 특목고에 보내는 이유 이렇게 물어보면 어머님들이 대답하는 거는 요 과정입니다. 떨어지더라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경험 아니냐. 거 가면 좋은 친구 만날 수 있고 학연인데 그리고 좋은 대학교 보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이유예요. 근데 아이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약간 달라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엄마가 원한다. 난 내 친구들한테 난 특목고 가는 애야라고 멋있게 어깨 뻐기고 자랑하고 싶거든. 그리고 돈 많이 벌고 싶어. 특목고 가면 엄마가 얘기하는데 좋은 직장 가져서 돈 많이 가질 수 있대. 그리고 거기에 좋은 학교가 강당이 이뻐, 교복이 이뻐, 좋은 환경에서 약간 달라요. 아이들은 보는 눈이 엄마랑 약간 다릅니다. 그러려면 아이들한테 동기부여하는 거랑 엄마한테 동기부여하는 게 약간 투 트랙으로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요걸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엄마들한테는 뭐 사실 요걸로 접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제일 안 좋은 게 뭘까요? 이거예요. 애가 만약에 엄마가 원해서 나는 여기 왔어요 하게 되면 이거 끄집어내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원장님이 약간 공부를 하는 아이들한테 이런 거를 접근을 해서 아이들 동기부여를 목표 설정을 딱 시켜줬어. 애가 목표를 가지고 다니기 시켜줬어. 그러면 애가 학원에서 공부하는 눈빛이 달라질 겁니다. 눈에서 휘멍텅하던 애가 막 눈에서 레이저 쏘면서 막 필기를 하고 막 단어 열심히 할 거예요. 원장님 동기부여하면 또 하나의 목표 설정의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이 특목고라는 것 자체가. 저는 학생들한테 이 특목고를 가지고 동기부여를 많이 합니다. 요걸로 이렇게 하는데 초등학교 애들은 이런 얘기 해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먹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특목고가 뭔데요? 먹는 거임? 애들 그래요. 그럼 초등학교 아이들은 또 다르게 접근해줘야 돼요. 이걸로 접근하는 거예요. 특목고가 뭐예요? 원장님 먹는 거예요? 그래. 먹는 걸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야. 초등학교 아이들은 딱 두 가지 약하더라고요. 먹는 거하고
입는 거, 그리고 돈, 이런 거 약해요. 요게 이제 저희 일반 고등학교 급식이잖아요. 애들 보여줍니다. 급식, 너 그래서 일반 고 가서 이제 열심히 그냥 보면서 동네 학원 가면 이런 거 먹는 거야. 엄마가 먹는 거보다, 엄마가 해주는 거보다 맛이 어떠냐, 이렇게 보여줘요. 그리고, 야, 너 애들이랑 급식당 거냐 친해지지 않으면 이런 거 먹는 게 스파게티 뭐 이런 거 먹는 게 얘기해요. 이거 딱 보여준 다음에 특목고 급식을 짠 띄워줘요. 그럼 애들이, 와, 원장님 진짜 이런 거 먹는 거야? 그래. 진짜 이렇게 먹어요, 특목고는. 아시잖아요. 네? 외고나 이런 거에 아주 흔해 빠진 급식이에요. 애들 맨날 먹는 거예요. 눈 돌아가요, 애들. 야, 아침에 일어나면 너 입맛 없잖아. 조식 뷔페처럼 이렇게 돼 있다? 가서 막 퍼오는 거야. 너 토스트 먹으면 토스트 먹고 소시지 먹고. 이렇게 딱 나와. 이거 민사고야. 이거 민사고 급식이야. 이거 4인치. 야, 이렇게 먹는데 오늘 같으면 이런 데 가겠다. 너 열심히 하면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초등 애들이 우선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집에 가서 얘기해. 엄마, 나 원장님이랑 상담했는데 특목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면 엄마가 눈이 벌써 띄어요. 우선 우리 애가 특목고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애가 특목고 얘기를 해. 원장님이랑 얘기하고 그러면 야, 이거 학원 돈 보내고 야, 그래서 원장님 특목고 가면 밥도 맛있대. 그게 다야? 밥 맛있게 그래서 난 특목고 갈 거야. 그렇게 하려면 원장님이 단어 한 달에 400개씩 계속 외우면 된대. 그래서 나 그렇게 하려고. 야, 그러면 엄마가 뿌듯해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 이제 티타임 할 때 얘기합니다. 엄마가 야, 그거 왔더니 그거 학원 보냈더니 고대 2학년 보내놨더니 갑자기 이거 특목고 간다고 나한테 얘기하더라. 야, 못 갈 거 알지만 근데 좀 좋더라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엄마가 중학생이 되고 이제 진짜 애가 공부를 잘해. 그래서 특목고를 보내야 될까? 아니면 일반고를 보내야 될까? 실질적으로 고민한 초등학교 지나서 중학생이 되면 그때부터 하게 됩니다, 어머님이. 그러면 제일 먼저 10중 8구 나오는 게 있어요. 원장한테 이거 물어볼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 뭐죠? 특목고 꼴찌냐, 일반고 1등급이냐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헷갈리게 하면서 딱 오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이 방향을 잡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선 특목고와 일반고의 차이점을 아셔야 되십니다. 이거 커리큘럼을 좀 눈에 보일 수 있게 가지고 온 건데, 요게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의 커리큘럼이고요. 여기 특목고의 커리큘럼입니다. 파란색으로 이제 나오는 것들이 국가 필수 과목이고요. 여기 하늘색으로 보이는 게 국가 필수 과목이에요. 전체 90%가 국가 필수 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공통 교과 과정이라고 해서 정해진 난이도, 정해진 진도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꽉 채워서. 빨리 가도 안 되고 선행학습을 해도 안 됩니다. 선행학습하면 불법이에요. 고과점수에서 마이너스 됩니다. 그래서 딱 진도에 맞게끔 딱딱 나가야 돼요. 3년 동안 나가야 돼.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는 보통 한 학년에 400명이라도 몇 등에 맞춰져 있을까요? 이게 교과서 개발하는 업체에서 딱 난이도가 정해져 있어요. 보통 100등에서 250등 사이에 딱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전교권에 있는 아이들은 어차피 수업 시간에 자고 학원에서 준비해가지고 가고요. 못하는 아이들은 어차피 자고 중간에 아이들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고 가게 되면 뭔가가 좀 맞지 않는 케이스가 발생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있으세요. 아까 전에 제가 5개 필요하다고 그랬죠. 대학교 갈 때. 기억나시죠? 5개. 수능 뭐죠? 수능, 교과, 비교과, 논술, 면접이죠. 자, 그런데 이거는 다 뭡니까 이거? 그 중에서 이 5개 중에서 뭐예요? 교과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학교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니들 마음대로 해. 그럼 이 안에 뭐 넣어야 되냐면 수능 교육해야 되고요, 면접 교육해야 되고요, 논술 교육해야 되고요, 비교과 교육해야 돼. 이거 가능합니까? 이건 불가능해요. 그럼 이 안에 뭐 넣을까요? 부교재. 이 안에 부교재 넣어서 수능 준비하는 거예요. 이건 내신이고. 그러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대학교 갈 때 필요한 게 5가지인데 이만큼이 내신이고 요만큼 수능 안 해? 그럼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책임은 니네들한테 있는 거예요. 또 엄마들한테 있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혼자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특목고는요, 국가 필수 과목 반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선행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래서 좀 잘하는 아이들이 좀 있잖아요. 밑에 있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진도 2년이면 다 빼버려요. 그리고 고3 때잖아요. 수능하고 아까 그 5가지도 다 합니다. 학교에서 지들이. 이런 애들이랑 딱 고3 때부터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특목고가 앞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공부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면 늘어져요. 애들 잘하는 아이들도 학교 스피드에 맞춰가면 열심히 채찍질을 하면 달릴 애들인데 채찍질을 안 하니까 그냥 내신만 1등급 맞으면 만세! 목표가 낮아지거든. 근데 특목고 가게 되면
이만큼에서 다 마치고 나머지가 학교 재량권이에요. 그럼 이 안에 수능하고요, 논술하고 비교과 과목을 특목고에서 다 봐주거든. 그러니까 대학교 갈 때 우선 아이들이 장착한 무기 자체가 다른 거예요. 특목고에 가게 되면. 근데 어머님들은 뭐만 보세요? 이 중에서 내신 하나만 보는데 내신 하나. 건강에 내신 떨어지는데요? 어머니 안 그래요. 대학교 갈 때 5개 필요해요. 5개. 근데 그 중에서 일반고 가면 내신 나머지도 다 역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특목고 가면 내신 떨어지는 거 다 알아요. 이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대학교가 어디냐면 서강대학교입니다.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가 제가 올해 거는 이제 체크를 못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신 점수가 1000점 만점으로 하는데 내신이 500점 만점이에요. 50% 엄청 센 거잖아요. 근데 전교 꼴찌한테도 490점 줘요. 9등급 490점 기본 점수, 1등급 500점. 그리고 나머지는 논술 면접으로 다 뽑아버려. 이게 특목고에도 뽑겠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10점이면 너네 논술로 다 커버하잖아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목고 아이들이 당연히 입시에서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 계신 원장님들도 거기에 대한 방법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고민이 있다 일어나면 이제 상담할 때 그래도 갈 수 있으면 특목고 보내는 게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낫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목표를 설정을 해주는 것도 확실히 다르고요.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가더라도 사실은 다시 일반고로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보낸 아이들 중에서도 적응 못하고 이 얘기 꼭 해주세요. 적응 못하고 다시 일반고로 오는 아이들, 자퇴하고 오는 아이들 분명히 있습니다. 한 4에서 8% 정도 돼요. 그럼 우리 아이가 4에서 8%를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하시면 되세요.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그 표본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딱 상담하실 때 하지만 어머니 특목고 와서도 한 96%는 거기 적응하고 잘 다니지만 한 4%나 한 5% 정도는 백하고 오는 겁니다. 그런 케이스의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었냐면 실패를 많이 경험하지 못하거나 좌절을 견뎌하지 못하는 내성적이고 소심한 아이들이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조그마한 거 하나에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받는 학생들 있잖아요. 아주 예민하고 막 불면증이 막 시달리고 막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심각하고 예민하고 그런 친구들이 거기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좀 활발하고 외향적인 그런 친구들일수록 적응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로 백하는 아이들의 유형이 그런 유형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상담을 하실 때 얘기를 해주시면 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특목고의 신입생 선발 유형 잠깐 볼까요? 네. 외국 국제고 뭐 다 아시다시피 영어만 봅니다. 영어만. 과학고는 이제 서류, 아까 서류라고 얘기하는 학교생활 기록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입학사정관 면접 보면서 이제 그 입학사정관 각종 서류를 이제 보게 되고요. 템프도 발급합니다. 자기소개서 면접, 영재고 이렇게 되고요. 뭐 민사고 이렇게 보는데, 자 제가 여기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럼 어학원에서 봐줘야 될 거 뭐냐? 애가 우리 애가 특목고를 가. 어학원에서 봐줄 거 요거 봐주시면 되세요. 자기소개서와 면접, 자기소개서와 면접, 자기소개서 면접, 자기소개서 면접. 여기 민사본이 빠졌네요. 여기에도 자기소개서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학원에서 내가 봐줘야 된다고 하면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어떻게 봐주는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어떻게 봐주느냐는 제가 3부에 이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오늘 할 얘기는 뭘까요? 바로 그 중에서 여기 죄송합니다. 하나 빠졌네. 하잖아요. 외국국제고의 영어 내신 자기소개 면접 플러스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서류. 오늘 얘기할 게 서류 전형입니다. 서류에서 비교과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특목고에 가게 되면 어머님들이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수학 얘기를 이제 어학원에서 많이 물어봐요. 근데 여기 수학 원장님은 아마 대답이 되실 거예요. 근데 여기 어학만 하시는 원장님들은 수학 얘기나 이런 것들도 조금 기본적인 것만 알고 계시면 되세요. 이게 뭐냐면 외국 국제고 가서 우리의 꼴찌하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사실 외국 국제고 가잖아요. 그러면 성적에 대한 변별력은 수학에서 납니다. 영어 다 잘해요. 웬만큼 다 합니다. 외국 국제고 가는 애들은. 근데 수학은 천지 차이예요. 이만큼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전체 등급 차이가 사실은 수학에서 좀 많이 나는 경향이고요. 반대로 과거 가게 되면 뭐에서 또 변별력이 있을까요? 영어에서 또 변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영어하고 수학과 관련돼서 특목고 가더라도 좀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게 되려면 중3 수준까지 한 이 정도 수준을 완성시켜 놓으면 기본적으로 뭐 에러 내지 않습니다. 특목고 가서도 흔히 자퇴하거나 막 그렇게 심각한 수준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고요. 그래서 중3 수준의 수능 수준 정도 완성해 놓거나 또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되면 중2, 3 정도의 내신, 교과서 수준은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로드맵에 쭉 맞게끔 하는 겁니다. 수학은 요거만 보시면 되세요. 수학은 중3 때까지 1년 선행이나 한 1 심화 정도까지만 되어 있으면 여기 목질고 가서 좀 무리 없이 하는 데는 크게 에러 없이는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민사고, 대원외고, 여기 뭐 하나고 이런 데는 조금 빡세요. 그래서 영어도 조금 더 잘해야 되고 조금 한 80에서 100점 정도까지 수능 이상 정도 조금 돼야 되고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심화 경시 내지는 2년 선행 정도까지는 좀 되어 있어야지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좀 따라가는데 이게 무리 없이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좀 우리 원장님들이 지식을 가지고 상담을 할 때 나만의 백그라운드 나레지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툭툭 던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상담 웬만한 옆에 GMB 학원, 여기 경제 학원들 있잖아요. 못해줘요. EMG 학원 못해줍니다. 이런 얘기 잘 못해요. 원장님들이 이제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툭툭 던지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차별성을 느낄 때는 언제냐면 여러 학원 상담 받아봤는데 이 원장이 더 전문성 있게 느껴져. 이 원장이 내가 다른 데서 상담했던 거에 그래서 얻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업되는 겁니다. 학원 자체가 업되는 거예요. 상담할 때. 그러면 훨씬 더 등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 로드맵으로 그려온 건데 전체적으로 한눈에 보기 좋게. 그래서 이게 이제 수학 잘하시니까 제가 수학 원장님하고 목표를 좀 그려봅니다. 이거 실수하면 안 되는데. X축이 맞죠? 네, X축이 이제 수학이고 Y축이 이제 영어인데 여기에서 이제 아예 성향에 따라서 중3이다. 중3 수준의 일반 수학생들은 그냥 중3 수준의 영어, 중3 수준의 수학 정도 하면 되고요. 일반 자사고다라고 하게 되면 수학이 칸으로 약간 이동되어 있죠. 영어는 이 정도 칸만 이동되어 있으면 됩니다. 일반 자사고. 근데 외국 국제고는 수학은 일반 자사고 아이들보다 조금 좀 1년 정도 떨어져 있지만 영어는 얘네들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있는 추세가 되고요. 그리고 민사고, 용인외고, 여기 하나고까지 포함해서는 조금 더 올라가 있죠. 수학은 자사고 수준보다 약간 부산이 아니고 영어는 좀 월등하죠. 그리고 영재고 가고는 국제고보다는 영어가 못하더라도 수학 쪽은 뚫고 나와있네요. 이 정도까지 좀 돼야지 전체적으로.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경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 좀 이 정도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 가서 무리 없이 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제가 그려온 거고요. 이거는 등록금입니다. 이 등록금은 제가 2년 전 거예요. 2년 전 등록금인데 어머님도 이것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다니는 아이들 선배들한테 1년치 가정통신문을 싹 다 걷어가지고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산기로 모양 빠지게 다 두드려봤어요. 1년 동안 얼마나 들어가요. 그랬더니 여기도 나오고 2년 전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업그레이드 됐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거 살짝 보여주세요. 어머님들한테. 또 어머님들이 뭐야 이런 것까지도 알고 있을 정도면 이 학원은 전문적인. 왜냐면 이거 누가 조사합니까? 누가 알고 있어요? 아는 것도 힘들죠. 기본적으로 전국 자사고 국제고 등록금 기숙사 비용입니다. 1,200만 원 정도. 청신국제고등학교가 제일 비싸고요. 그리고 공립으로 이제 갈수록 뒤에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해지죠. 이 정도 수준은 1,000에서 한 800 왔다 갔다 하는 수준 정도 되고요. 그런데 학교마다 방과 활동이 있어요. 학교마다 방과 활동 가격을 하게 되면 하나고는 한 1,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하게 되면 2,000, 1,000 이 정도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네요. 민사고는 걷다가 학생이 단출하다가 걸려가지고 저희 원장님이 이거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주지 말라고 해서 안 갖고 왔어요. 같이 들어가긴다고 하게 되면 선생님 말은 그래서 한 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보다 약간 플러스가 됐을 겁니다. 분명히 뭐 물가 상승 이상으로 분명히 올라갔겠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비교과 관련돼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어요. 이 내용 뭐 언제든 알고 계신 내용도 있으실 거고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있으실 텐데 우선 비교과를 알려면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걸 알으셔야 돼요. 학교생활 기록부는 꼼꼼하게 한번 다 살펴봤다, 다 읽어봤다, 정독해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정독을 안 해도 깨끗해보신 분. 학교생활 기록부 한번 난 본 적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분, 두 분, 세 분 계시네요. 세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나머지 학교생활 기록부 못 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약간 초급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에 들어가는 학생부, 이제 들었죠? 학생부라고 할게요. 학생부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인적사항 들어가고요, 학력사항 들어가고, 출결사항 들어가고, 수상경력. 수상경력은 외부 수상경력으로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하고 인증 취득사항 들어가고요. 근데 이 자격증도 흔히 얘기하는 일반 자격증이 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진로 희망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네 가지로 나뉘고요. 교과학습 발달사항 이 있고, 세부 교과학습 발달사항이 이게 뭘까요? 이게 교과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포함. 이게 중요해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각 교과 선생님마다 이 아이에 대해서 커멘트를 쓰는 건데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독서활동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계신 원장님들이 알아야 될 것 중에, 자, 딴 거 다 필요 없어. 딴 거 몰라도 돼.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요거예요. 비교과에서. 자, 수상경력, 관리, 그리고 진로희망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사항, 교과학습 발달사항, 독서활동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이겁니다. 오늘 이거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이게 전체 비교과에 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원장님들은 이거를 관리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사진 찍으실 분은 찍으시고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인쇄형으로, 오늘 할 거는 좀 큰 틀에서 제가 정리해가지고 인쇄형으로 다 메일로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다 정리 다 드릴 거예요. 요 학교생활 기록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인적사항 나와있고 전공이랑 이거 뭐 필요 없죠. 사진 딱 붙어 있습니다. 네, 사진 딱 찍혀서 나오겠죠. 출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뭐 인적사항 되어 있고요, 학적사항 되어 있고, 출결사항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 요것만 봐주시면 되세요. 우리 애가 만약에 여기 무단 결석 일수 되어 있고, 여기 결석이 무단 1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감점 들어갑니다. 특목고 할 때. 그래서 요 사항 전체, 이건 중요하지 않으면 어차피 뭐, 그런데 출결사항에서 이 무단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거를 좀 중요시하게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 크게 중요한 게 없어요. 이제 관리해줘야 될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관리해줘야 될 거는 바로 이제 수상경력 파트가 4번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수상경력 파트는 수상명, 얘가 무슨 상을 수상했는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등급 나오고, 연어디, 수여기간, 참가대상 이렇게 나오는데, 참가 인원 몇 명이다. 이 수여기간이 뭐 거의 다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수상경력은 교내만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이 있는데, 자, 이거는 실질적으로 작성 시 배제사항, 기재사항 0점 처리되는, 이게 뭐냐면 자기소개서 할 때 이거와 관련돼서 작성을 하게 되면 감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플, 토익, 탭스, 테솔, 토셀, 펠트, HSK, 뭐 JLPT 등 이런 인증 점수는 여기 포함 안 되고요.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특성화고를 위해서만 열려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술 자격증이 있죠. 국가 공인 민간 기술 자격증만 이 안에 등재가 될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좀 어학에서 컨트롤하거나 하는 거는 이 부분은 좀 많이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여기까지가 이 중에서 이 수상경력,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수상경력. 그럼 이 수상경력은 학원에서 좀 봐줘야 될 것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학교마다 중학교에서 교내 경시대회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영어 발표대회가 거의 많이 있어요. 영어 발표대회. 여기 우리 이 아이는 영어 발표할 거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뭐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이런 대회 나가거나 중학교 학생들도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영어 발표돼 있으면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아이들이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지원 안 합니다. 실제로 나가면 상 받을 가능성이 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푸시해야 돼요. 너희들 중학생이 되면 또는 중학생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나가라. 상 안 받아도 돼. 야, 문화상품권 줄게. 나가. 상 안 받아도 돼. 우선 보내놓고 수상할 수 있게끔 조금만 하게 되면 충분히 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교내에서 하는 것도 그렇게 받아두게 되면 나중에 중3 때 자기소개서 쓰거나 면접 볼 때 아주 큰 무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이 수상 경력 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참가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별표 7번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의력, 재능, 활동상. 이거는 외워야 돼. 암기해야 돼.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영어 선생님이 팔품사를 알려주면서 학원 선생님이었던 거 팔품사를 알려주면서 팔품사를 이렇게 알려줬어요. 야, 명동에 갔더니 거기 여자 접대부가 너무 이뻐서 내가 보고 감전됐어. 그렇게 팔품사를 알려주더라고요. 명동 접대부 감전형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명사, 동사, 접속사, 대명사, 부사 이렇게 해가지고 감탄사. 요걸로 딱 한번 해볼게요. 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앞에 것만. 자동봉진. 들어보셨나요? 예. 네, 자동봉진. 요거는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동봉진. 그래서, 여기 자율활동에 보면, 옆에 이제 시간이 나와 있는데, 특히 여기 이제 봉사활동 칸에 이렇게 좀 약간 회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이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봉사활동 하게 되면 내가 이 시간을 채웠냐, 안 채웠냐를 가지고 판단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봉사활동 채우는 거 누가 못해요. 무엇으로 채웠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원장님들이 무엇으로 채울지를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관리할 거 많죠? 엄청 많죠? 근데 이 관리를 다 하나하나 해주시려다 보면 원장님들 뒷목 잡고 쓰러지세요. 한두 명이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할 때 이 짐을 좀 덜어주셔야 돼요. 누구한테 덜까요? 엄마한테 덜어주셔야 돼요. 엄마한테. 그렇지 않으면 이거 비교과 관리 원장님 하시다가 제가 저기 죽사 들고 병문안 가야 돼요. 다. 그러니까 그 방법도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요 창의적 체험활동을 관리하는 게 비교과 관리하는 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독서활동상 요것도 있고요. 그래서 독서활동은 무슨 과목 어떤 영역인지 독서활동 요건 독서로 많이 쓰죠. 독서로 써서 내면 이제 선생님이 탁 해서 올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10번 항목이 뭐냐면 제가 뭐가 하나 8번은 제가 뺐어요. 8번은 그 교과 발달 사항인데 교과 발달 사항은 내신 점수 들어가는 겁니다. 등급하고 요거는 우리가 관리해줄 사항이 아니에요. 요거는 뺐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10번이 나오는데 이게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예,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거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포괄적인 코멘트를 적는 거예요. 다 딱 적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게 이제 또 하나 뭐냐면 줄여서 세특이라고 하는데 세부. 여기 보면 사회 발표를 잘하고 수업 태도가 매우 좋아. 2학기 사회 과목은 수학이고 과학이고. 이건 뭐냐면 내 담임 선생님은 아닌 과목별 선생님이 얘가 이 과목을 공부하는데 보여준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특기사항을 적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봅니다. 특히 대학교에서 많이 봐요. 입학사정관들. 그래서 이것도 관리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도대체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 많잖아. 지금 한국만 하더라도 지금 11개 항목 되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관리해야 될 것만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4개 나눠져 있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지 이제 사실 그게 제일 관건인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 한번 뚫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내가 오늘 이제 강연을 하면서 내가 이걸 어디까지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이건 좀 개인적인 얘기고 좀 잠깐 좀 꺼주셔도 될까요? 잠깐만 좀 스탑 해주실래요? 스탑. 이거 좀 개인적인 얘기기도 한데 드릴게요. 아까 자동봉진 했죠? 자동봉진. 먼저 자율활동입니다. 자율활동. 이 자율활동은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서 학교에서 주관되는 실시하는 모든 행동을 자율활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교내 경시대회, 교내 토론대회, 그리고 학생 자치활동, 임원활동, 학교에서 또 수련회도 가잖아요. 수학여행도 가고 체육대회도 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자율활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주최하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율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이제 임원활동도 포함되는데 이게 중요해요. 임원활동. 임원활동이 중요한데 임원활동은 무조건 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목고를 준비하거나 약간 끼가 있거나 내가 스페셜하게 관리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하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손들고 하는 학습부장 서기라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이 해당 내용이 어디에 올라가요? 학생부에 자율활동 칸에 임원활동 사항으로 들어가요. 이게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담임선생님 올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켜야 되는 거예요. 1학년 때 손들고라도 해라. 서기 학습부장이라도 해라. 자, 그러면 하면 뭐랍니까? 하면 만약 담임선생님이 안 써주면 말짱 꽝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활동을 시켜야 되는 거야, 아이한테. 주도적으로 뭔가 해서 담임선생님이 딱 보고 얘가 그런 애라고 쓸 수 있게끔 뭔가 만들어주는 거리를 원장님이 툭툭 던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한 번에 모아놓고 해요. 하나하나 다 하기 힘드니까 그 해당하는 학부모들 그리고 애들 딱 둘이 불러다 놓고 1학년 딱 여기서 저희 이제 특반이라고 하는데 저희 특반 학부모들 딱 모아놓고 세미나 해놓고 쫙 던져요. 그리고 너네가 해와라 이거야. 그리고 하다가 막히는 것을 원장님들 찾아와. 1학년 때부터 그런 거 시킵니다. 그렇게 해준 데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하나 해주려면 난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이벤트 행사에 주도적으로 손들고 한 개씩 일 맡아서 하게 아이들한테 시키십시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각종 이벤트. 예를 들어 우리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해. 그래서 수학여행 하면 뭐 제작합니까? 수학여행 같아요 요즘. 단티. 이거 고등학교 얘기고. 그러면 중학교 학생들은 뭐 할까요? 요거 하잖아 학교에서. 체육대회 하면 뭐예요? 응원구호 정하죠. 또 응원가 정하죠. 또 뭐 응원 도구 만들죠. 반티 제작하죠. 이런 이벤트들이 많아. 이때 손들고 뭘 하나라도 하라고 하세요. 애한테. 무조건 하라고. 엄마한테 얘기하세요. 돈 조금 들이시더라도 그거 하면 어머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도적으로 뭔가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행사 때 주도적으로 뭔가 일을 하나 더 맡아서 하고 그리고 이거를 할 때 그냥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티가 나야 될까요? 안 나야 될까요? 나야죠. 그럼 하는 과정에 누구한테 여기 뭐 원장님들 컨펌 많이 받잖아요. 특히 인테리어 할 때 컨펌 받잖아요. 원장한테. 이거 이렇게 하세요. 목소리 시켜놓으면. 그거 받는 느낌으로 중간중간에 일을 뭔가 디자인 나왔다 그러면은 A4 한 장에다 사진 찍어가지고 누구한테 가지고 들고 가라 해야 돼요. 담임한테 들고 가서 저기 선생님 나 이번에 반티 제작하는데 이런 디자인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디자인하는 거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문구가 이렇게 들어가고 선생님들이 딱 보여주는 거야. 그래요? 그럼 담임선생님 의견 준단 말이야. 그 의견대로 또 다시 바꿔서 또 가져가고 아이랑 학생이랑 뭔가 컨택 포인트가 많아지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끔 거리를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이걸 내가 다 만들어주지 못하지만 체육대회 있다고 그러면 뭐 1학년 초반부터 계속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야. 반티를 만들던 응원구호를 만들던 아니면 뭐 팀을 짜가지고 뭐 저기 치어리딩을 하던 어머님들한테 이런 거 다 시키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다 해? 한 세미나를 한 1년에 저는 한 특반 아이들을 한 3번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다 던져버리고 나는 이제 가지고 오면 관리만 하면 편해. 한때는 내가 이걸 다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다른 거 너무 많이 놓치더라고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좀 포인트를 주시면 자율활동 칸이 풍성해집니다. 제가 단언컨대 지금 강한 애들 두잖아요. 중3 때 한번 학생부, 지금 중3 학생들 한번 학생 뽑아보세요. 자율활동 칸에 보면 내용이 비어있거나 아니면 뭐 있기가 있겠죠. 근데 의미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교샘닷컴이라고 있어요. 샘닷컴인가? 거기에 가게 되면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거기 커뮤니티가 엄청 많아요.
거기 어떤 프로그램까지 있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나이스에다가 입력하잖아요. 그 자동 컨트롤 V 해서 붙여서 아이들 유형 딱딱딱딱 지정해주면 한 페이지씩 그런 행동 특성 유형이나 이런 거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게 있어. 거기서 다 갖다 붙여요, 선생님들. 내용 다 똑같아. 특목고 선생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얘는 딱 내용 길어. 보면 엄청 길 거예요. 근데 뽑을 내용이 스토리를 뽑을 내용이 없어. 다 일반적인 내용일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애가 뭐 반지를 제작하고 이런 내용은 거기 프로그램에서 뽑을 수가 없는 거. 이런 게 들어가는 거랑 안 들어가는 거랑 하루가 딱 차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자율활동이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은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해서 학교에서 역시 주체 주관하는 실시하는 여러 가지 행동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 활동인데 뭐 같은 게 이건 아닌데 내가 이걸 잘못 적었네. 이 학교에서 이렇게 개설하는 동아리 뭐 아시죠? 이건 제가 뭐 설명 안 드려도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애가 동아리를 해. 그러면 중학교 때는 가능하면 저는 이제 영자 신문 동아리를 들라고 많이 합니다. 내지는 신문 동아리를 들라고 많이 해요. 그래야지 뭔가 풍성하게 쓸 것들이 많아. 외고나 국제고 할 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내지는 뭐 시사 토론 동아리라든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동아리를 강력 추천하고요. 없으면 만들라고 합니다. 2학년 때 되게 되면 학교마다 규칙이 있는데 이 동아리 참석한 멤버들을 한 5명 이상 이제 오게 되면 동아리를 열어줄 수 있게끔 학교에서 보통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회장직 맡도록 유도합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그럼 애들 귀찮아요. 하지만 어차피 동아리 회장돼도 뭐 크게 될 거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올해부터는 다 영자신문 동아리를 좀 무조건 강제적으로 다 들라고 했어요. 지금 특반 아이들은. 제가 이걸 왜 들라고 했냐면 내가 해줄 것들이 지금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애들한테 뭘 해줄 거냐면 영자신문을 만들어줄 겁니다. 못 만들잖아요. 영자신문 애들이. 그래서 여기 애들한테 아이들이 라이팅을 해오면 이거를 가지고 영자신문에다가 실어줄 거예요. 컬럼을. 영자신문. 그리고 명예 기자증을 이렇게 그쪽 신문사랑 같이 해가지고 발급을 해줄 거고, 그리고 이거를 학생들한테 이제 보거나 이렇게 담임자한테 한 장, 선생님 명예 회원증 됐어요. 라고 동아리에 대해서 영자신문을 하게 되면 커멘트로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줄 거예요. 이런 외부 활동은 원래 학생부에 못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담임 선생님이 동아리 활동과 관련돼서 외부에서 해왔던 뭘 해왔던 동아리 활동과 관련돼서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는 거는 올라갑니다. 그거를 예를 들면 뭐 얘가 뭐 에듀타임즈, 저는 이제 에듀타임즈랑 협약을 맺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딱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갖다 주면 선생님이 영자신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직접 영자신문에 컬럼도 내고 이런 한 문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그 효과가 엄청납니다. 나중에 자기소개서 할 때 그러면 내가 이 영자신문을 컬럼을 내기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힘들게 어떻게 했고 이런 내용을 자기소개에 쓰게 되면요 확 퀄러티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준비를 해서 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원장님들 중에서 특목고를 생각하시는 원장님들이 있으면 지금 중3이든 중2든 하게 있으면 이런 것들 요거는 제가 같이 할 수 있어요. 같이 여기 계신 원장님들이랑.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학원이잖아요. 또 마케팅한테도 도움이 되고 저는 그렇게 좀 유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아리에서 무조건 회장님 맡도록 유도를 많이 합니다. 아이들한테. 또는 창설하라고 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혼자서 절대 못하죠. 누가 도움이 돼야 됩니까? 사실은 뒤에서. 부모님의 도움이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관심 있는 엄마들한테 이렇게 부모님한테 푸시를 하거나 세미나를 통해서 한번 해주잖아요. 어머님들이 뭐 하세요, 이거? 그런 엄마들 가가지고. 우리 학원에서 세미나 해줬는데 이런 거 하라고 하더라. 얘기 딱 들으면, GMB에서 그런 거 안 해주는데. 우리 어느 학원에서 이런 거 안 해주는데. 거기 그런 걸 해? 부럽다. 이런 얘기를 막 듣는 거예요. 자, 그리고 봉사활동 한번 보겠습니다. 봉사활동은 좀 체계적이고 좀 지속적으로 하는 활동이 나요. 그리고 교내 봉사활동의 종류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교내 봉사활동, 자연환경보호활동, 그 다음에 지역사회 봉사활동, 그 다음에 각종 캠페인 활동이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아이들한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 시간 채우는 봉사활동 있잖아요. 제일 교내, 환경미활동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
의미가 없어. 보지도 않아요. 그거는 여기 그냥 시간 때우기용이고 특히 환경미화, 쓰레기 줍고 뭐 잡초 제거 뭐 이런 환경미화 활동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 뭐 봉사활동 쳐주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학생들한테 해야 될까요? 관공서, 뭐 경찰서, 아니면 뭐 세무서, 아니면 법원, 소방서 이런 관공서에서 하는 봉사활동, 그리고 다문화가정센터가 서울에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다문화가정센터나 아니면 어린이집도 괜찮아요. 어린이집이나 뭐 요즘 이제 유치원 봉사활동이라든지 도서관 봉사활동 강력 추천합니다. 제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런 데서 오랜 기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했을 케이스는 좀 상당히 자기소개서 쓸 때 좀 독특하고 힘있는 자기소개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이외에도 개별적으로 찾아내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독거노인 찾아가가지고 도시락 뭐 배달해주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텃밭 바꿔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독거내는 뭐 각종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느 사이트에 가면 있을까요? 이런 봉사활동하는 거. 사이트 다. 1360. 거기 들어가게 되면 그 내용들 중에서 아이들, 좋은 거는 특히 도서관 이런 것들은 뭐 이미 많이 차려져 있어요. 이렇게 봉사활동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애들은 시키면은 뭐 어떤 일 할까요, 주로? 관공서 가면 하는 일, 비 오는 날 서 있다가 우산, 물 떨어지면 이거 닦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거나 쓰레기 줍는 거. 귀찮다고 일 시키지도 않아요. 도서관 가면 멀뚱멀뚱 서 있어요. 쓰레기만 있고. 그러면 이걸 나중에 적어서 봉사 인증표를 딱 갖다 담임선생님한테 돼요. 그럼 담임선생님이 그 봉사활동에 뭐라고 적을까요? 봉사활동 칸 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냐면 얘가 도서관 봉사활동 3시간이죠. 12시간이죠. 이것만 딱 들어가요.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중3 때 딱 보게 되면 커멘트가 없어. 커멘트가 없고 무슨 봉사활동 몇 시간 총 24시간 합격 뭐 이것만 되어 있고 커멘트를 만들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거를 관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학부모한테 어필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려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도서관 하나 있다. 도서관 그러면 야 A4 한 장 뽑아가지고 게시판 있어요. 게시판에다가 무료 영어책 읽어주기, 초등학생을 위한 영어로 책 읽어주기 클래스 오픈 해가지고 일요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리고 그 도서관 담당자한테 나 요거 저기 할게요 라고 얘기하면 도서관 담당자가 딱 2가지 답이 나옵니다. 쓸데없는 하지 말고 저기 가서 쓰레기나 치워 라고 하거나 그래 한번 해볼래? 도장 꽝 찍어주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도장 꽝 찍어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게시판에다가 딱 걸어놓으면 돼요. 그러면 집어쳐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진 착각 찍어가지고 담임선생한테 가가지고 저 선생님 나 이거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영어를 좀 재밌어 하는데 아이들한테 좀 읽어주는 거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아이들 제가 조카가 있는데 아이들 이런 거 한번 클래스 하려고 하는데 이거 보시고 이렇게 하면 좀 모일까요? 좀 이렇게 첨삭 좀 해주세요 하면 선생님 와, 너 이런 걸 하게? 대단하네. 담임선한테 먼저 가요.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가? 영어 선생님한테 또 가요. 선생님 이런 거 해야 야, 너 영어? 야, 그래. 막 얘기해줘. 선생님 얘기 막 듣고, 고맙습니다. 인사 붙도록 하고, 돈이 딱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불합격 받으면 그냥 게시판에 사진 하나 찍어두면 돼요. 그리고 뜯으면 돼. 그리고 안 해도 돼. 그럼 누가 확인해요. 여기 우리 목표는 학생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교육적으로 좋지는 않지만, 나는 합격을 시켜야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하면 더 좋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라고 해요. 만약에 클래스, 제 기억으로는 클래스가 이렇게 해서 오픈된 게 한 10건 중에서 한 2건 정도가 오픈이 되고 거의 오픈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한 번 했다가 재미없다고 애들 다 안 가버리고 중딩이 하는 거였어? 그러고 이렇게 안 하는 뭐 그렇지만 어쨌든 선생님한테는 2분 선생님한테 행동 특성 및 발달상에도 올라가고요. 봉사활동에 커멘트 댓글 올라가고 세부 특기상에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때 선생님이 적을 수 있는 거리를 던져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항상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담임 선생님이나 지도 선생님 찾아가서 티를 내야 돼.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도서관에서 내가 그렇게 봉사활동을 했어. 그리고 선생님한테 뭐만 내면 이술증만 딱 내면 저 이거 했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꽉 하고 나오면 코멘트가 안 올라가. 말 짱빵입니다. 그래서
뭐 관공서든 다문화 가정이든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하면서 뭔가 에피소드를 만들어서라도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야 돼요. 저는 에피소드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합격했던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어린이집 봉사활동인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필리핀 저는 이게 상담을 하면서 자기소개 쓰면서 학생부랑 놓고 비교를 해보면서 거기에 따른 스토리를 이제 많이 어떻게 잘 만드느냐가 사실 자기소개 쓸 관건인데 이걸 딱 들어보니까 얘가 그 필리핀 그 가정이 다문화 가정이 다닌대요. 얘가 엄마가 영어를 잘하는 필리핀이니까 영어 잘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와가지고 얘를 약을 줘야 되는데 막 약을 못 주고 막 하더래. 그래서 얘가 그거 보고 있었대요. 야씨 너 거기서 보고 있으면 어떻게 가서 너가 통역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아. 그래 통역 식사라고 하자 우리. 너 오늘 학교 생활 이렇고 이렇게 인내 사직이 좋지 않은 거예요. 아이랑 사전에 얘기를 합니다. 원장님은 지금 나의 목표는 너가 저기 성남외고에 가서 성남외고 영어과에 합격해서 진짜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는 게 원장님의 목표고 너의 목표야. 원장님 고민하다가 지금 너가 조금이라도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원장님이 지금 알려줄 거야. 그리고 이 내용이 사실에 근거되지만 약간 다를 수도 있어. 하지만 원장님이 너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너가 앞으로 가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게끔 내가 지금 원장님 얘기해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꼭 돼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엄마한테도 슬쩍 얘기를 해줘요. 그럼 이거는 얘기해줘야 되는 거 엄마 되게 좋아해요. 어휴 감사합니다. 진짜 꼬박꼬박 절해요. 그래서 에피소드를 어떻게 만들어줬냐면 거기서 통역해줘가지고 이렇게 왜냐면 학교생활이고 그 시간만 되어 있고 커멘트는 없어. 근데 만약에 이런 에피소드가 실질적으로 있었고 그런 에피소드를 찾아내가지고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상담시키는 거예요. 선생님 만약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애가 상담 보냅니다. 담임선생님 이번에 봉사활동 했는데 이렇게 통역하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좀 나중에 통역사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통역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게 되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봉사활동과 진로활동을 담임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담임선생님이 막 얘기를 해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 그리고 다음에 피드백을 한 번 더 주거나 그 관련된 책을 읽거나 선생님 그럼 책 하나 추천해 주세요. 어떤 걸 읽으면 좋을까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추천해 줘요. 그 독서를 딱 해서 딱 내요. 선생님 엄청 좋아해요. 얘가 내가 책 추천했는데 이걸 읽고 독서록까지 돼? 그러면 적어줍니다. 선생님이 독서록 딱 적어주고요. 봉사활동 딱 적어주고요. 진로활동 딱 하나로 이게 엮어가지고 딱 해주면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비교과 준비가 되는 거예요. 비교과 준비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탄탄하게 스토리를 만들어주고요. 거기에 따른 에피소드를 학생들이 가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주면 그게 비교과 준비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항상 봉착되는 게 이게 1대1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머리 터지는 거야. 그럼 1대1로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법을 저는 지금 쓰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특목고의 합격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는 거다. 이렇게 시키는 학원이 주변에 혹시 있나요? 들어보셨나요? 있나요? 동대 학원 중에서? 있는 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 하나밖에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모르게 할 거예요. 모르게. 그 다음에 진로활동. 진로활동은 학교에서 되는 진로활동만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때 특히 자율학기제 때 이런 걸 많이 해요. 자율학기제 시험 안 보는 학기다 보니까 학교에서 학교에서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진로 담당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강당에 애들 몰아다 때려박아 놓고 막 진로 특강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리포트 하나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리포트 내용 가지고 아니면 뭐 이렇게 적거나 한 리포트 내용도 귀찮은 선생님 리포트 한 5줄로 써. 왜냐면 이렇게 올리기 좋게 또 길게 쓰면 또 압축해야 되잖아.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럼 그 내용이 이제 올라가는데 우리가 중앙적으로 둬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진로 지도와 관련된 상담 및 권고사항도 올라가게 돼요. 자, 이건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아도 내가 선생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내 이슈로 주도적으로 선생님한테 먼저 선제적으로 상담을 한 거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올라갑니다. 그게 외부 활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기 계신 원장님들, 우리 고대 체험하잖아요. 따스테지 지금 많이 하잖아요. 갔다 왔어. 그걸로 끝나나요? 그럼 갔다 와서 뭐 내가 의대를 돕건 법대를 돕건 꿈을 내가 고려대 무슨 과를 가서 뭐가 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그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슈를 가지고 전체 모아놓고 자 오늘 했던 거 내가 뭐 가지고 자녀한테 가서 상담 받아와! 저 이렇게 딱 보내요. 상담 뭐 만들어가지고 이슈. 근데 아이들은 이슈가 없으면 절대로 가서 상담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럼 어떻게 애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숙제를 내줘야 돼요. 아주 명확하게. 그래서 오늘 너가 봤던 것 중에서 가장 진로와 무엇이 되고 싶은지 가기 전에 예를 들어 고대를 가기 전에 아이들한테 목표를 딱 설정해줘야 돼요. 고대를 간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앞으로 무엇이 될 건지 거기 가서 확실하게 정하고 와. 이거 그대로 안 하더라도 물어볼 거야. 숙제! 고대 가서 과 탐방하면서 내가 어느 과에 가서 나중에 무엇이 될 건지 하나씩 무조건 정해오기. 그 다음에 그 정해온 거 가지고 자, 두 번째 학교 담임한테 가서 나 고려대학교 가서 이거를 보고 이과에 가서 이거를 보고 왔는데 난 이게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상담 받아오기. 라고 숙제를 아주 명확하게 딱 던져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가서 움직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내용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진로 활동 시 어떤 급 관심을 가지고 상담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절대 선생님을 따로 불러가지고 상담, 너 뭐 되고 싶니? 자, 지금부터 내가 상담, 이런 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찾아가야 돼. 상담 이후에 별도의 진로 활동에 대해서 리포트를 좀 간략하게 써서 내는 것도 올리는데 상당히 편합니다. 선생님의 동선을 좀 줄여주셔야 돼요. 리포트를 막 한 A4 막 10장씩 이런 필요 없고요. A4 한 반 장 정도 이렇게 약간 적어서 제가 이거 했는데 이번에 고대 갔다 왔는데 이거 되고 싶어서 이렇게 리포트 써서 딱 내는 거 보시고 이렇게 딱 타이핑하기 편하게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올려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진로 활동에 대한 것들도 같이 케어가 돼야 된다. 독서 활동이 있는데, 요거까지가 아까 자동봉진 끝났죠? 창의적 체험 활동 4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자동봉진, 그 다음에 독서 활동이 있어요. 별도로. 이 칸이 이제 독립이 되는데, 독서 활동은 내가 가고자 하는 전공 관련. 근데 사실 중학교 학생들한테는 전공 관련이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일반 서적을 좀 혼용해서 독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넓게. 효율적으로 독서록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책 읽으라고 하면 애들 부담스러워. 이 정도 되잖아요, 한 번당.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엄마도 힘들어해. 내신 능력이 나쁜데. 저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독후감 사이트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독후감 사이트에 가면은 자기 진로와 관련된 거 찾아서 쭉 해서 엄마한테 같이 대놓고 얘기를 해요. 너 이렇게 책은 별도로 안 되지만, 이 독후감 많아요. 커뮤니티 엄청 많습니다. 리포트 사이트, 해피 캠퍼스 이런 데도 많고요. 너가 읽고 싶은 책 목록 적어가지고 그 독후감 한 건당 보통 900원에서 한 800원 정도 해요. 출력하면 A4로 한 3장에서 4장 정도로 요약본이 나옵니다. 그거를 완벽하게 딱 읽고 거기에 대해서 너가 독서록을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라고 해요. 그럼 아이들은 그건 부담 없어 합니다. 효율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독서록이 엄청 올라갑니다. 방학 때 저는 목표로 내주는 게 150권, 1년에 50권씩 중학교 1학년 때 50권 이렇게 해서 내주는데 애들 진짜 150권을 헉 하다 엄마도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차라리 내신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부담이 덜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독서록을 좀 준비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렇게 독서록을 준비할 때도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 있습니다. 뭘까요? 요 진로 활동과 관련된 책은 읽으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제 진로 희망사항이 빠졌나요? 이게 중요한 건데 진로 희망사항이라고 있어요. 진로 희망사항. 아시죠? 진로 희망사항이라고 3권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1학년 때 한 번, 2학년 때 한 번, 3학년 때 한 번 학생이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지, 그다음에 학부모가 뭐가 되고자 하는지 쭉 이렇게 적게 되어 있는데 진로희망사항 학년 넘어가면 못 바꿉니다. 진로희망사항.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돼요. 내가 1학년 때 의사, 2학년 때는 갑자기 꿈이 바뀌어서 변호사, 3학년 때 갑자기 꿈이 돼서 만화가. 그러면 아무래도 딱 볼 때 좋지 않은 거예요, 이런 그림 자체는. 근데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애들은 꿈이 다 바뀌기 마련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무엇이 될지를 이렇게 적어내게끔 1년에 한 번씩 담임 선생님이 이제 내는데, 한 번 1년이 지나게 되면 절대로 수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서 학생들한테 특히 특목고에 가까이 있는 아이들은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하고 이 독서활동하고 연관성이 있으면 아무래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1학년 때 변호사, 2학년 때 1학년 때 법률 전문가, 2학년 때 변호사, 3학년 때 M&A 전문 변호사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일관성도 있고, 그리고 이 독서활동 딱 봤더니 독서록을 읽은 것도 법률, 청소년을 위한 법률의 이해, 쉽게 풀어보는 대한민국의 법이야기 이런 것들이 막 있어. 그리고 거기 독서록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가산점이 붙습니다. 분명히 서류 전형에서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고요. 면접 볼 때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면접 제가 보통 볼 때 예상 문제 한 200개 정도를 추려서 내거든요. 그 중에서 보통 한 4-5개 그렇게 걸리는데, 만약에 이런 전공과 관련된 게 딱 일목요연하게 되면 거의 90% 거기에 관련된 질문이 나옵니다. 너 전공, 너 꿈이 뭐니? 그러면 이 책하고 연관시켜서 미리 우리 답변을 완벽하게 준비시켜놓고 내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들이 봤을 때 어떤 질문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하기 쉽게끔 학생부를 꾸미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일관된 진로 희망상, 그리고 진로 활동상 상담했던 내용, 그게 독서활동에서 진로 관련, 전공 관련해서 들어가는 게 있다라고 하면 10중 8구 면접에서 그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독서록을 저는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교내 이제 경시대회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초창기에 말씀드렸죠. 우리 어학원이다 보니까 분명히 관리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어 관련 말하기 대회, 시상 할 수 있게끔 독려해 주시고, 다 참가하라고 하세요. 무조건 다 참가하라고 하세요. 참여 못해도 좋습니다. 어머님들한테 미리 밑밥 깔아야 돼요. 어머니 이번에 하는데 저희 좀 준비를 할게요. 그러니까 상을 못할 수도 있지만 나가는 게 경험이니까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보내면 상 많이 타죠, 아이들이. 그래서 경시대 활동은 이런 거 관련된 것들 많이 보내주시면 될게요. 이해되시죠? 네. 할 일 엄청 많아지지 않았나요? 갑자기 학원 업무가 과중되는 느낌이. 네. 제가 이제 비교과를 항상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따라오는 아이들은 제가 보니까 50%입니다. 나머지 50%는 따라오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의 성향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비교과 시대 인재상은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이제 겪어보니까 이거예요, 이거. 눈치 백단, 성격 좋고 사귐성 있고 적극적인 아이만 성공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눈치가 있어야 돼. 선생님한테 가서 사귐성 있게 살살거리고, 좀, 제가 이제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제가 예전에 악마개로 3마리를 집에서 키운 적이 있었어요. 집에 벽지가 남아나질 않고, 어찌나 좀 얘를 키웠는데, 혼날 때는 어쩜 이렇게 불쌍한 표정을 짓는지, 눈치가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과 시대 인재상은 이렇게 눈치 빠른 아이들이 성공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희한하게. 그래서 선생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선생님이 화가 났을 때 숙일 줄 알고, 선생님이 기분 좋을 때 가서 탁 지를 줄 알고, 커뮤니케이션이 작고 사귐성이 좋은 아이들이 비교과에서 하면은 잘 따라 합니다. 요런 친구들이 혹시 주변에 있다라고 하면 잘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지도한 대로 따라가서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비교과 관리를 하다 보면 좀 힘든 케이스가 있어요. 했는데 잘 안 따라오거나 그런 케이스를 제가 조금 좀
몇 개를 좀 어제 급하게 가지고 와봤는데, 애가 이미 특히 이럴 때는 중3 때나 중2 때 왔었을 때 전공과 상관없는 동아리를 얘가 갖고 있어. 전공과 상관없는 동아리. 예를 들면 나는 번역가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만화 동아리에 들어가 있어요. 네? 지금 뭐 전혀 생뚱맞은 그런 동아리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할 때 동아리 활동과 관련돼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스토리보드를 면접이나 이런 거 잡아줄 때 뭘로 연관을 시켜주시냐면 전과 상관없다 그러면 무조건 리더십으로 뽑아주세요. 목표를. 그러면 만화 동아리를 하면서 내가 리더가 돼서 뭔가 액티비티를 했던 거. 예를 들면 무슨 대회가 있었는데 아니면 뭐 어떤 캠페인이 있었는데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죠. 너 만화 동아리 하면서 무슨 활동했니? 그래서 막 들어보다가 잡아낼 거를 뽑아내셔야 돼요. 뭔가 활동한 게 하나가 있어. 만화 동아리 하면서. 그럼 야 거기에서 어떤 주도적으로 한 게 뭐가 있어. 하게 되면 그걸 끄집어내서 좀 포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보드를 만들 때 전공과 상관없을 때는 리더십을 발현한 사례를 아이한테 만들어주거나 좀 깔아놔야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에 그런 걸 쓸 수 있게끔 거리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진로가 바뀌었을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방법은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바뀌는 게 좋지 않겠죠. 가장 좋은 게 뭘까요? 1학년 때 변호사, 2학년 때 변호사, 3학년 때 변호사. 이거는 한 80점짜리예요. 같은 건. 제일 좋은 건 좀 구체가 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저는 1학년 때 가능하면 범위가 넓은 거. 그러니까 이공계 쪽이다. 그러면 연구원. 그리고 얘가 좀 저는 변호사를 희망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공무원이라고 적어. 공무원. 2학년 때는 법률 공무원. 3학년 때는 변호사. 뭔가 꿈이 어떻게 돼요? 구체화되잖아요. 이게 100점짜리입니다. 진로학교. 그래서 꼭 진로를 잡을 때는 뭔가 쭉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가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 차선이 같은 게 꾸준하게 되는 게 제일 이제 두 번째로 좋고, 제일 안 좋은 게 뒤죽박죽한 거예요. 하지만 전공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왜 바뀌었는지만 명확하게 아이가 인지되어 있고, 그리고 학생부상이 바뀐 이유가 혹시라도 내용이 진로활동 고민 속에서 기재되어 있으면 그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만화가 됐어. 만화가 됐는데 학교에서 그 자율학기제 때 뭐 그림 경시대를 했는데 거기 가서 자기가 입상을 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그런 계기가 되어 있는 것들을 끼워 맞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잘 만들어서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에요. 제가 왜 자꾸 만들라고 얘기하냐면 면접 때 그런 질문이 나올 때 아이들이 너 지금 외고 지원했는데 2학년 때 꿈이 만화가였네? 애들 대답 못해요. 울면서 나와요. 그때 대답할 수 있는 거리를 사실은 뭐 이렇게 그런 그 면접 거리를 미리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히려 면접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돼서 합격된 케이스도 꽤 많이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진로가 바뀌었을 때도 방법은 있다. 단 스토리를 맞추고 하는 작업이 중간에 필요한 거죠. 담임이 잘 안 써줄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서 종이 갖다 주고 독서를 해줬는데 안 써줘. 게으른 담임이야. 특히 우리 담임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다. 그럼 난 머리 잡아. 체육 선생님 진짜 안 적어줘요. 체육 시간 되면 특히 이런 선생님 있잖아요. 총 농구 우르르 던져놓고 자 시간 동안 열심히 놀자. 딱 그러고 그늘에서 딱 앉아갖고 잘 놀고 있나? 자꾸 머리 아파요. 특목고 다니는데 어떻게 그 체육 선생님 다니는 경우에는 안 올려줘요. 그러면 그럴 때는 그것도 이제 방법이 있어요. 1년 전에 보통 이제 수정할 수 있는 타임이 1학기 때 종업할 때 한 번이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종업식이 끝나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수정이 안 돼요. 마지막 역전 찬스는 1월, 2월 달입니다. 종업식 보통 2월 중에 하잖아요. 그 전에는 수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무슨 내용이든 전체 내용을 싹 다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해서 없다. 이제 보통 11월 달에 해서 없다. 그러면 비상이야. 얘는 만약에 특목고 다 비어있어. 이렇게 활동했는데.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일지를 좀 적으라고 얘기해요. 제가 얘기 비교과였지. 그냥 일기 형태로 너가 상담받은 내용 한 2줄씩, 3줄씩이라도 적으라고 해요. 2줄씩, 3줄씩이라도 딱 적으라고 하고, 그리고 겨울방학 때나 이럴 때 엄마랑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거 들고 찾아가서, 사실은 그동안 제가 비교과 활동을 그렇게 했는데 학생부에 좀 그렇다고 막 공격하면 안 돼요. 왜 안 적으셨어요? 그 비교과에서 딱 주면서 저희 아이가 일기를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자기가 학교 말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 적었던데 선생님 이거 좀 참고하셔서
종업식 하기 전에 혹시 올려주면 우리가 특목고 좀 준비하려고 해요. 해주세요. 뭐 돈 줘도 요즘 받지는 않습니다. 돈 줘도 받지는 않아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 이제 음료수 같은 거 사 들고 와서 받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성의 딱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얘기하고 상담해서 가게 되면 10중 8구에 다 올려줍니다. 그거 딱 있으니까. 선생님이 못 올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내용이 없어서 못 올려주는 거예요. 애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거나 내지는 제일 큰 이유 귀찮거나. 그런데 그 일지를 딱 가지고 뭔가 딱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수정을 해주겠죠. 그렇게 해주는 케이스가 있고요. 세부특기사는 어떻게 관리할까요? 세부특기사. 각 과목별로 이거 꼭 터지는 일이에요. 제가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각 과목별로 노트 필기를 해라. 수업 시간에. 노트 필기를 열심히 해라. 이게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노트 필기를 열심히 다 하고 그리고 질문거리를 만들어가요. 질문거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거리를 만들었으면 한 노트 필기가 한 5-6장 정도 쌓였을 때 가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막 이쁘게 꾸며라. 남자애들은 잘 못해요. 근데 가서 보여주면서 어딨더라 하면서 여태까지 필기했던 거 좀 보여주고 어딨더라? 선생님 잠깐만요. 보여주면서 여기 있네. 제가 별표 쳐놨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은요 되게 단순하세요. 내가 맡은 과목 시간에 애가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질문거리를 애가 만들어냈네. 그러면 얘 어떻게 돼요?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나중에 세부특기상 딱 적을 때 얘 머리에 각인돼서 그 과목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들어가죠. 저는 그래서 노트 필기로 세부특기상 다 관리를 합니다. 좋게 나와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영어 선생님은 또 별도로 또 영자 신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있기 때문에 영어 세부특기상은 그리고 좀 이거는 노골적인 이야기인데요. 아예 엄마한테 저는 그런 부탁을 하기도 해요. 힘드시면 세부특기상도 아예 적어서 드려라. 적어주세요. 이렇게. 대신에 사실에 근거한 사항을 가지고 심지어 어떤 선생님은 행동 특성상 어떻게 적어줄까? 너가 좀 갖고 와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 그러면 안 되지. 사실 선생님이 그걸 원하기도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근데 차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케이스도 있죠. 아이가 진로를 못 정할 경우가 있죠. 난 뭐가 돼야 될지. 근데 제가 정말 첫발에 중요한 게 뭐냐면 비교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뭘까요? 제 첫발 이겁니다. 이거. 아이가 진로가 없잖아요. 아무도 할 수가 없어. 뭘 하더라도 우선 명확한 진로가 먼저 설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비교과 활동의 첫발은 뭐다? 항상 아이의 무엇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진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 방향성에 맞게끔 비교과 활동을 하더라도 뭔가 끼워 맞출 수가 있죠. 이런 정도의 변호사가 꿈이야. 의사가 꿈이야. 그러면 봉사활동 하더라도 관공서 중에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면 돼요? 병원으로 가라고 하거나 요양원 가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얘가 경찰대학교 가는 게 꿈이야. 그러면 경찰이나 법원 쪽에 나는 공인회계사가 되고 싶어. 그러면 세무사 쪽에 그런 쪽에 가서 그 쓰레기 줍는 거라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서활동 할 때도 자기가 편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의 첫걸음은 항상 뭐다? 아이의 진로를 먼저 정해주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진로를 못 정해요. 대부분. 어떻게 진로를 정해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수준에서 나는 무엇이 될 거야? 라고 명확하게 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전체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진로와 관련된 거를 저는 세미나를 저는 세미나를 되게 많이 해요. 세미나를 많이 한다는 건 뭘까요? 책임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엄마한테 줍니다. 엄마한테. 내가 다 알려주지 않았냐. 이 관리예요. 나머지는 어머님이 내가 하던 대로 해라. 그리고 항상 던지죠. 저는 학원에 있습니다. 막히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가지고 오세요. 제가 다 봐드립니다. 이렇게 저는 항상 해요. 그래야지 컨트롤 되지. 이거를 진로 못 잡고 하나하나 붙잡고 얘야 죽어. 한 번에 그냥 싹 쳐버리고 대신에 그게 좀 잦은 거죠. 저 같은 케이스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와서 듣고 특반이라든지 이런 건 어머님 받고 이제 어머님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움직여야 돼 하면서 나한테 거꾸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화는 사실은 귀찮더라도 그거 정도는 어머님 학부모들이 전화하는 건 대응할 수 있잖아요. 핸드폰 번호 안 뿌려버려요. 사회권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관리가 돼. 1대1로 전화가 오게 되면. 근데 너무 많아지면
하나하나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100명 넘어간다 인원이. 그러면은 그 안에서 특목고반 예를 들어서 한 5명 되거나. 근데 5명만 관리할 수 있나요? 100명이면 한 50명은 다 관리해야지. 특목고를 못 간다고 하더라도 정보는 줘야 돼요. 비교과 어차피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런 세미나나 5학년 때 이런 세미나 한번 딱 하고 우리 학원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걸 하게 되면 좀 도움이 되죠. 그리고 그 비교과 관리와 관련된 거를 좀 처음에는 좀 전문가의 힘을 주는 게 좋습니다. 학부모한테. 그래서 나도 하지만 이제 연합해서 어떤 전문가랑 같이 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면 어머님들이 더 신빙성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아직 원장님들이 이런 정보를 주시거나 하는 데는 있지만 좀 약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결과를 내기 전까지는 좀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학부모 또는 학생 세미나를 통해서 숙제를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숙제를 주는 거는 이제 약간 어머님한테 덜어내는 거예요. 원장님한테 가는 거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원장님한테 와. 이게 제 루틴이에요. 그리고 영자신문 동아리 창설 또는 가입을 유도하십시오. 비교 관리를 하려면. 학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신문사랑 그거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자 자격증을 저희 아이를 하려고 학생 컬럼 내고 영자신문 만들어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뭐 원하시는 학부모들 계시거나 하게 되면 명예 기자 자격증 만들어주고 이걸 가지고 영자신문을 만들어내게 되면 가서 상담받으면서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걸 같이 해도 돼요. 정자는보다. 그리고 비교과 관련 준비 자료를 학원에 도배하자. 저는 이제 이번에 이사하면서 이런 각종 비교과 관련된 자료를 제가 만들 거예요. 그래서 벽에다가 쫙 도배를 할 겁니다. 딱 들어왔을 때, 여기는 원래 상담의 시작은 어디죠? 상담 시작이 시작될까요? 데스크에 시작될까요? 저는 엘리베이터 또는 건물 입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딱 이 학원을 가야겠다고 얘기했는데 입구부터 쫙 뭔가 비교과 뭔가 이렇게 막 걸려서 보면서 가게 돼서 오는 거 여기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런 상태에서 오는 거랑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원장님이랑 처음 대면하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도배를 제가 자료를 만들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들면 언제든 만들기 귀찮잖아요. 그죠? 제가 만들면 제거 그대로 가서 쓰세요. 네,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밑에 학원명만 딱 바꿔가지고 쓸 수 있게 아직 제가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입시연구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입시연구소. 근데 이게 좀 힘들잖아요.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이사가 곳입니다. 네. 여기 6층인데 현수막을 쫙 걸었어요. 멀리서 딱 보이게 6층에다가. 그래서 이 사진 딱 걸고 14명, 11명 이런 거 원장님들 걸으셔야 되잖아요. 지금 첫 발인데. 근데 제가 특목고 입시를 실시로 시작한 건 1년밖에 안 돼 이렇게 많이 왔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부터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좀 될 아이들을 건져야 되잖아요. 그죠? 한두 명이라도. 있는 아이들을 만드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이제 들어가서 이건 사진을 안 찍을 텐데 이건 사진을 제가 처음에 이제 들어가서 봤더니 이제 특목고 좀 만져줄 아이들이 딱 보니까 한 2명밖에 없어. 그것도 억지로 맞춰가지고. 그래서 근데 잘하는 애들 알아요. 와서 얘기하면서 엄마랑 상담하면서 또 애들 하면서 전교권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특목고 좀 하는 아이들 전화번호 땄어요. 그럼 그리고 놀러라 그래요. 학원. 그리고 파티 같은 거 열면서 초등학교 한 2학년 중학교 2학년짜리 애들 지금처럼 준비하는 아이들 그리고 그 전교권에 있는 아이들 해서 좀 친해졌었죠. 그때는 아이들이랑 이런 비교과도 준비하고 원장님이 이런 거 해주는구나 라고 약간 좀 친숙해진 다음에 그 아이들이 부르니까 불러가지고 이제 걔네들한테 비전 제시 막 했죠. 특목고 했어요. 특목고 한번 아이들을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엄마 전화해가지고 엄마 불러가지고 저는 앵벌이 지하철에서 가듯이 이렇게 보고 막 나눠주듯이 온체 다급하니까 막
적자 막 학원 대보세요. 여기 혹시 그런 경험 가지고 계신 원장님들 계시겠지만 마음이 엄청 급해집니다. 오, 여기 적자야. 한 달에 막 몇백씩 꼬라박아야 되네. 죽겠네 이거 막 그런 생각 들어가요. 없는 에너지가 막 나요. 없는 에너지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그 소개해가지고 애들 막 끌어가지고 한 아이들이 지금 어떤 자연분이 이제 된 케이스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처음에 내 스펙이고 내 히스토리면 많이 올 줄 알았어. 개꿀 한 명도 안 해, 한 명도. 뭐 세미나를 열고 해도 뭐 안산 지역구 분위기도 그럴 뿐더러. 그래서 이런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예전에 하이스트에서 쓰던 방법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하이스트가 처음에는 이제 한 개 학원에서 막 200~300명씩 하다가 나중에는 계속 늘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기저기 이제 프랜차이즈 직영 학원들 거기 있는 걸 몽땅 묶어가지고 이제 우리 학원으로 광고를 했죠. 하이스트에서 1년간 총 1,420명 정도. 그리고 이제 목동에서 확 풀었는데 나중에 그게 뭐라 되니까 이제 들어왔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게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기 학원 것만 할 수 있게끔. 근데 지금은 그런 법이 있지만 안 지켜지더라고요. 잘 그런 법이 있지만 지켜지지도 않고 우선 규모가 확 그렇게 커지지 않는 한 누가 컨트롤 안 해요. 아니면 옆에 학원에서 뭐 걸거나.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지금 사실 도와주는 학원이 한 몇 개 있습니다. 입시 뭐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나 이런 거는 저는 지금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 처리되면 이렇게 도와주고 이제 뭐 첨삭할 때 방향성 해주고 가서 세미나 같이 해주고 그런 학원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원장님들만 지금 열 몇 개죠? 18개인가요? 14개. 18개 학원인가요? 한 학원당 한 명씩만 해도 18명입니다. 안 그런가요? 네. 한 학원당 한 명씩만 내년에 입학해도 18명이에요. 그 18명을 하나로 묶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연구소 만드시면 되세요. 연구소를 만든다고 해서 뭐 법적으로 뭘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연구소를 하나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름을 하나. 저는 이제 미래영재연구소라고 하나 지금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외부에서 쓰고 있거든요. 겸 미래교육.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원장님도 하나를 좀 만드세요. 그리고 제가 책도 하나 쓰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 되면 그 책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18명의 그거를 하나씩 공유하시면 되시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원장님들이 뭐 예를 들면 뭐 고려 뭐 EI 입시연구소든 아니면 무슨 연구소를 각각 만드셔가지고 하나 각각 수석 연구위원장 이렇게 타이틀 하나씩 각각의 원장님들이 가지고 계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셔서 하게 되면 학원이 아니라 연구소의 이름으로 학원 옆에 안 보이게 여기다 이렇게 적고 여기 귀퉁이에다 조그맣게 보이지도 않게끔 뭐 예를 들면 무슨 교육 연구소 실적 해가지고 딱 하면 되거든요. 전체 학원실 이렇게 크게 받고 여기다가 그러면은 괜찮아요.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하나가 있는데 제가 책을 하나 쓸 거예요. 내년에 아마 출판을 할 예정인데 거기에 표지를 하나 가시면 되잖아요. 내가 쓴 책이기 때문에 누가 저작권으로 걸지 않기 때문에 책을 하게 되면 표지를 하나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도움 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공동 저자의 느낌으로 원장님들 다 박으면 돼요. 여기 계신 원장님들 공동 저자로 한 18분 이렇게 쭉 받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표지만 따로 인쇄하세요. 이렇게 요즘 하는 거 있잖아요. 표지 딱 갈고 딱 덮는 거. 그 알만 딱 저기 해가지고 덮어가지고 원장님 공동 저자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책에다 배치해가지고 하시면 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원장님들이랑 한 5분이랑 사실 저는 그거를 내년에 같이 좀 도움을 제가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연구소장을 하고 각 원장님들이 뭐 수석 연구소장 뭐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아시는 원장님들끼리 하는 거.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계신 원장님들하고 같이 하면 저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같은 연구소를 하나 묶게 되면 실적도 같이 전체적으로 다 공유하는 거고 또 하다못해 책
그렇게 공동 저자로 이렇게 하게 되면 한 50권은 그래도 사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베스트셀러 좀 올라 두드려봤어요. 원장님들이 한 권당 한 50권씩만 사주시면 일주일 동안 베스트셀러 올라가면 그럼 공동 저자로 하게 되면 일단 나는 이제 책 인쇄는 의미가 없고 좀 일주일간이라도 베스트셀러 올라가면 나도 좀 좋고 하니. 그러고 이제 여기 계신 원장님들 같이 공동 저자로 해가지고 뭐 표지까지 하는 거 누가 뭐라고 내가 저자인데 그렇게 하면은 딱 그 마케팅 할 때도 좋고 그리고 뭐 그 여기 계신 원장님들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세미나 할 때 제가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위에 뭐가 있나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같이 힘이 될 수 있게끔 그게 원장님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또 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서로 윈윈이 되면 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가 윈인데 하나가 루즈 이렇게 되면 못하는 건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서로 윈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같이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오늘 생각 어떠세요? 그래서 상담시 학부모한테 선물 하나씩 한 번씩. 그렇게 거기에 이제 원장님 사진 박아가지고 공동저자로 각각 이렇게 다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 표지에 하는 거는 인쇄하는 게 얼마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 여기 계신 분들 한 20명 정도를 공동저자로 그냥 딱 하고 대신에 이제 뭐 책은 한 50권 정도 베스트로 집중적으로.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연구소도 같이 쉐어를 하면 제 실적도 또 여기 계신 하나의 연구소로 묶어서 같이 각 수석 연구위원장으로 계시고 또 뭐 세미나를 할 때 제가 같이 하는 원장님들이 도움받는 게 뭐냐면 제가 세미나를 하고 앞으로 특목고 준비하는 엄마들은 여기 계신 이 소장님하고 저랑 같이 할 거다라고 얘기하면 원장님들이 엄청 신뢰를 많이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원장님들이 앞에 쓰는 것도 좋지만 나도 개괄적으로 내가 하지만 내 뒤에 이런 전문가 집단 속에서 내가 수석이다 라는 것도 어필이 되기 때문에 원장님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다섯 분이. 제가 나 한 200권 할 테니까 무조건 하라고 책 쓰라고.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나중에 카톡방에서 제가 이렇게 되면서 올릴 테니까 한번 참여하시면 제가 거기다가 다 공동 저자로 싹 다 할 수 있게끔 할게요. 이거 제 전화번호입니다. 뭐 카톡에 올라가 있지만 저는 이제 그 노원 상계 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박 원장님이 이번 교육제 준비하면서 그냥 강연만 끝나지 말고 좀 같이 좀 커뮤니티가 됐던 서로 힘들 때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어떤 네트워크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100% 공감을 해요. 저도 학원을 운영하면서 다른 학원에 도움을 많이 받았고 다른 원장님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받은 만큼 또 풀어주게 되면 또 서로 이렇게 윈윈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2년은 뭐 교육자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좀 만났지만 나중에 또 같이 학원이 동반으로 크는 데 있어서 서로 좀 믿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 공유하고 이런 모임이 되면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장해 주시고 뭐 필요한 거라든지 아니면 학원 운영하다가 좀 막히는 거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주로 전화받기 좋아하는 시간은 밤 9시부터 11시 사이입니다. 저희 10시에 한번 바꿔주세요. 마지막 타임 때 그때 어떤 이유라도 괜찮으니까 전화 언제든지 주십시오. 그러면 같이 뭐 고민할 거리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같이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좀 꺼줄